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소속 정지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최근 제프리 힌튼 교수가 새로 발표한 닙스에서 나온 포워드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이디어는 포워드와 백워드를 쓰는 기존의 글로벌 로스를 사용하는 딥러닝 프로세스 대신 포워드라는 로컬 로스로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백워드가 대체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잦은 타임아웃은 인간의 인지 시스템과 달리 중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뇌가 인지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역전파를 수행하기 위해 중단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이 실시간으로 추론과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재구현한다는 뉴럴 네트워크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체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래서 이를 대신한 다른 단계를 통해서 감각 데이터를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워드는 계산할 때 포워드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함수 계산, 그러니까 로스 펑션의 계산을 위해서 포워드에서 계산된 모든 에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정하기를 포워드 패스 앞에 블랙박스가 삽입되었다고 할 때 그 블랙박스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역전파는 수행 불가능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는 이런 블랙박스를 변경하지 않는다. 블랙박스를 파헤치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역전파가 그걸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딥러닝의 목적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뉴럴 네트워크를 본따 만든 딥러닝 구조인데 인간의 뇌에는 이런 타임아웃을 하고 백워드를 하거나 백워드를 하는 과정 또한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그러니까 특정 정답을 비교하여 로스 계산으로 도출되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 혹은 부정의 사고 후 결과를 도출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딥러닝의 목적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그림인 네뷸리 AI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 기존의 글로벌 로스를 사용하여 백워드를 진행하는 것에 반해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워드 알고리즘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볼츠만 머신이라는 1986년대 논문과도 유사점이 있고,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컨스트럭티브 런이 기반한 입각한 생각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데이터와 반대 목표로 작동하는 두 개의 포워드 패스로 역전파 알고리즘의 백워드 패스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이 포지티브를 계산하는 식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를 계산하는 식은 특정 스레시홀드, 세타를 히든 유닛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결과 y에 대해서 제곱한 값을 모두 서메이션 한 것에서 세타 값을 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즉 이런 히든 유닛의 액티비티가 세타보다 클 때 포지티브고 세타보다 작을 때 네거티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로컬 로스를 계산하여 각 레이어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초보 실험이라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데이터와 긍정적인 데이터로 좋은 소스가 있으면 이 포워드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구조를 포착하는데 더 멀티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가. 또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후자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직접 수작업한 네거티브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기본적인 방식은 unsupervised constructive learning에 가까운데요. 이런 형태를 선택한 것은 사전 학습을 하는 데 unsupervised learning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representation 벡터를 vector of logit, 그러니까 logit으로 바꾸는 것도 라벨이 필요 없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하는 것으로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째로 MNIST,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파입니다. 그래서 MNIST를 0과 1 마스크를 사용해서 반전을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정 함수를 더하여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섞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섞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블러 처리를 한 다음에 스레시홀드 0.5로 0과 1로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섞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섞인 이미지를 네거티브 셋으로 하여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2000개의 뉴런과 4개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100의 폭 훈련을 했을 때 1.37의 테스트 에러율이 나왔고, 이때 클래시파이어에 히든 레이어를 입력의 일부로 넣으면 성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 레세티드 필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데 60회 폭 훈련 후에 1.16의 테스트 오류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unsupervised learning에서도 어느 정도는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방식을 알았고, 슈퍼바이스드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MNIST의 특성상 10개의 디짓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정답으로 마스킹을 하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이미지 앞에 7의 표시가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포지티브, 5라는 데이터에 랜덤 값 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는 네거티브,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 데이터와 배드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식을 바탕으로 로컬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NIST에도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을 해봤을 때 60의 폭에 1.36의 테스트 에러가 있었고, 하지만 포워드 백워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20의 폭만으로도 유사한 성능이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워드의 알고리즘의 약점은 그리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계층씩 학습이 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이기 때문에 어, 이후에 계층에서 학습된 것은 이전의 계층에서 학습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은 이 하나의 이미지 대신 아주 지루하고 길고 느린 비디오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입력을 여러 번 넣어주면서 어, 일종의 RNN 같은 구조로 연속된 입력을 같은 입력을 처리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을 처음에는 홀수 레이어, 두 번째는 짝수 레이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교대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때 10회 폭 정도 실험을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습한 것에 0.3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 0.7 그래서 3대 7의 비율로 동기화하여 업데이트를 했을 때 60여 폭 동안 엠리스트에 훈련됐을 때 1.3일에 가까운 테스트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파10 데이터에 대한 실험 내용인데요. 대체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성능적으로는 아직까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슬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워드의 시스템 같은 경우 긍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데이터를 따로 처리를 데이터로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긍정적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걸 awake,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 부정적인 데이터가 처리하는 것을 sleep, 자는 상태라고 했을 때 awake인 상태가 계속되어 있으면 역시 인간처럼 수면 부족과 같은 밸런싱이 깨진 상태가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단계와 부정적인 단계를 분리하여 이것에 대한 밸런싱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에 관련된 다른 러닝 테크닉들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볼츠만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일종의 엔트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 실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프리 에너지가 최소화되고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리 에너지가 최대화되는 그런 호필드 에너지를 사용을 한 머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로컬 굿니스 머신을 본받아서 이런 포워드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컬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너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즉 GAN의 스페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디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프로게이션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상에 대한 컨스트럭티브 메소드에 대해서는 포워드의 경우 이미지의 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로서 취급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로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포워드의 이 기초 단계에서도 발견된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볼츠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제약 조건을 사람이 룰 베이스로 걸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유사한 방식이
아마 포워드에도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가 현재 이런 초도 실험에 대해서 어떤 퀘스천이 남아있는가, 그런 연구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될 수도 있는가, 또 질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의도성을 파악하고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오브젝티브 펑션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스퀘어드 액티비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현존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외에도 좋은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용할 만한 게 무엇일지 탐색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렐류만 사용된 본 논문과 달리 액티베이션 펑션도 어떤 것이 가장 알맞는지에 대해서도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파셜 데이터의 경우 CNN과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의 조각들에 대해서 굿니스를 판단할 수 있다면 학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을 했고, 시퀀셜 데이터, 저희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퀀셜 데이터의 경우 트랜스포머를 모방하기 위해 패스트 웨이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퀘어드 액티비티를 최대화하고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을 쌍으로 묶어서 경쟁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도 효율화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워드 알고리즘을 발빠르게 NLP 쪽에도 적용한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그림을 가져온 출처인 네뷸리 AI라는 곳에서 네뷸 LLVM이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정 입력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뒤에 올 캐릭터를 맞추는 형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형태입니다. 다음 형태는 거의 97, 8%의 에커러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워드를 사용한 것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아이디어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싱글 데이터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를 굳이 매칭할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해서 쌍이 지어지지 않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걔네 모드 콜랩스 그리고 모델 밸런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역시 굿니스 펑션,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단순하게 스퀘어드 액티비티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굿니스를 각자가 정의하는 대로 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그모이드 등을 사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키워봤을 때 이 아이디어가 정말 완성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형태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컬 업데이트로서의 자율도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패러럴라이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CPU든 GPU든 아주 큰 대용량 모델이라고 해도 끝에는 항상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컬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면 여기서 레이어를 각 디바이스에 할당을 한 뒤에 업데이트를 각자 해도 거의 무방한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P튜닝과도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레이어를 얼리고 특정 레이어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멀티 모델에 대해서 각 모델에 가장 적합한 레이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수많은 NLP 모델들의 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레이어들을 뽑아서 사용해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멀티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선택적인 레이어의 사용 또는 입력 레이어만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아웃풋에 맞게 레이어를 변경,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유연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